마주 잡은 두 손이 조금은 멀어져 작은 손을 둘러 잡은 우리 둘 조금은 멀어진 것 같아 서운해 그래도 행복할 수 있어요 지금보다 더 행복한 모습으로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웃음으로 함께할 수 있을 거라기에 지금 우린 이겨낼 수 있어요 엄마의 시간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땠나요? 오늘도 엄마라는 꽃을 피워가는 소중한 당신과 함께합니다. 엄마만의 엄마들의 이야기. 우리 지금 함께해요. 엄마의 시간. 오! 안녕하세요, 피아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답갑니다. 네네. 아, 오늘 같은 날 이런 거 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한독립 만세 이런 거. 엄마 만세 이런 다들 거. 막 쓰러져 계실 것 같은데 집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긴 연휴 잘 보내셨나요? 명절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번에 워낙 길었어가지고 그 시댁 스트레스가 좀 더 길으셨나 아니면 짧으셨나 모르겠어요. 맞아요. 아이들이 기간에 다니는 엄마들은 오늘 정말 남편도 보내고 아이도 보내고 와 이제 자유다 하셨을 것 같은데 또 아이가 기간에 다니지 않았을 때 생각해 보면은 그나마 도와주던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 남편 손이 없어지고 나니까 또 독박 시작이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맞아요. 아이가 기관에 안 다니고 아직 어릴 때는 주말만 기다렸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긴 연휴 우리 모두 고생했고요. 토닥토닥. 그래 서로 우리 토닥토닥 해줘요. 토닥토닥. 네, 근데 연휴가 끝나니까 이제 집이 좀 난리네요. 뭐 아무도 집에 없었는데 먼지가. 그러니까 그 집도 그래요? 아유, 아니 왜 사람이 아무도 안 살았는데 먼지가 있어. 아니 또 연휴 동안에 설거지 하느라고 힘드셨던 분들도 있어. 아니 나도 설거지 엄청 해야 되는데. 삼시세끼 먹이는 것도 힘들고 또 설거지도 힘들고 아니 명절 증후군 느낄 새도 없이 왜 그렇게 해야 될 게 많은지 빨래도 많고 청소도 많고 쉴 수가 없어 진짜. 네. 워킹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네 맞아 진짜. 이거 뭐 청소도 못하고 출근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엄마들도 좀 쉬자. 우리 육아도 힘든데 가사 일은 좀 쉽게 합시다. 그럼 방법 있어요? 많죠. 아니 무릎팍도사야? 아니 김생민의 영수증에 내가 요즘 자극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거기서 모토가 그거잖아. 돈은 안 쓰는 것이다. 나 그쵸. 엄청 반성하고 있거든. 근데 나랑은 너무 안 맞아. 맞지? 난 불가능해. 나 가끔 들어요. 재밌어. 나랑은 너무 먼 얘기네. 근데 우리 모토는 그런 거지. 거기는 돈은 안 쓰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살림은 내가 직접 안 하는 것이다. 그래 나 육아하니까. 그래 나 육아 하나만 하면 되지. 살림은 남이 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렇다고 도우미 아줌마를 쓰냐 아니고. 오늘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오늘 피아레 언니 버전이에요. 이 언니만 믿고 따라오면 네. 좀 더 쉬워질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 엄마의 삶을 그레이트하게 해주는 살림살이. 오, Great. 좋습니다. 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제 아주 매우 주관적인 방송이네요. 예, 저와 의견이 매우 다르신 분들도 많겠지만 제 그냥 경험담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살림을 하고 있는지. 돈이 안 드는 건 아니에요. 돈은 좀 들어. 그렇지만 이왕 사는 거 근데 아주 정말 도우미분 쓰는 것보다는 안 들어. 스마트하게 네. 살 수 있어. 도우미분을 쓰고 싶으신 분은 뭐 해당 안 되지만 도우미 쓰기는 뭐 돈도 그렇고 불편하다. 전 사실 돈도 없지만 맞아, 불편해요. 불편한 게 저는. 커요. 아니 어쨌든 나보다 나이 있으신 분이 청소하는데 거기 누워 있을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전 그래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말하기 되게 미안해. 그래서 저는 진짜 산후도우미분 한 달 있을 때도 내가 너무 불편했어. 마음이 맞아. 애 봐주시고 뭐 그러는데 그냥 너무 죄송한 거야. 누워 있기가. 그래서 저는 사실 도우미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내가 그냥 마음이 불편해서 뭐 이제 나가서 커피 한 잔 하면 된다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좀 번거롭기도 하고 막 저는 아무튼 그래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리고 도우미분이 오기 전에 왠지 애벌 청소를 하게 돼. 내 말이 빙고. 아니 우리 집이 너무 더러우면 욕할까 봐. 내 말이 그 말이야.
너무 최악인데 이거를 보여주기에는 너무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두 번 일이지. 그럼 도우미 아주머니는 이 집은 별로 깨끗한 편이네.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4시간 하실 거 뭐 한 2시간이면 끝날 거. 근데 그 전에 내가 먼저 해놓는 거지. 맞아. 저는 그것도 있어. 그러니까 남들은 덜 어지니까 그런 건지 나는 이걸 보여주기엔, 이걸 남에게 보여주기에는 맞아. 나는 불가능해. 아니,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아침에 아이 먹었던 거, 그리고 아이가 어지르고 간 그러니까. 거, 어느 정도는 치워놓고 오셨을 때 청소 부탁드린다고 할 수 있지. 나도 그런데 안 그런 엄마들도 많은가 봐. 그치. 이거는... 저 친구는 제가 놀러 가보면 막 설거지가 이렇게 쌓여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그러면, 내일 아주머니가 하실 거야, 이래. 그럼 난 되게,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너무 죄송한 거지. 너무 그치. 많아서. 그러니까 맞아. 다들 다르긴 한데 아무튼 저는 그렇다고. 저는 그런 성격이 안 된다고. 네, 방송 전에 말씀드리면 오늘 방송에 무슨 협찬 없고요. 협찬 있었으면 좋겠다. 제발 오늘 방송을 이유로 우리 협찬 좀 해줘. 내가 잘할게. 그러니까 피아레 언니 한번 믿고 고려해 볼 만한 아이템들입니다. 엄마를 쉬게 하는 스마트한 가전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장단점은 어떤 건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사용담을 좀 들어보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모든 제품을 제가 다 써본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모든 제품을 비교해드릴 수도 없고 그냥 제가 인터넷상으로 검색을 해서 선택한 제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거의 장단점 뭔지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할까요? 네. 네, 첫 번째 아이템 뭐예요? 뜨등 음식물 처리기. 요즘 고급 아파트는 다 있다. 진짜 아파트 안에 옵션으로. 아파트 안에 다 옵션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워낙 그 아파트에서 설치하는 게 이제 그 중간에 커미션 먹고 막 안 좋은 제품 넣어서 문제되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요즘 아파트들은 많이 있어요. 아니 근데 저 이거 불법이라는 얘기도 옛날에는 들었었는데 아니에요. 제가 알아봤죠. 설치하기 전에 알아봤는데 네. 불법이 아니라 그 환경부 무슨 다 허가를 그러니까 물론 그 불법인 기계들도 있지. 그러니까 제대로 인증받지 않고 막 야매로 만든 야매 이런 말 써도 되나? 야매로 만든 제품들도 많아요. 진짜 검색하면. 근데 정식 뭐 환경부 인증도 받고 무슨 뭐 그런 모든 합법적인 걸 다 받은 업체를 당연히 써야 되죠. 그리고 그 또 종류도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처음에 설치하기 전에 그 알아본 게 이제 그 미생물로 하는 거. 그렇죠. 이게 요즘 많이 쓰시죠.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알려주실 건 그 음식물 분쇄기인 건가요? 제가 쓰는 건 음식물 분쇄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냥 건조해서 뭐 이렇게 뭐 그 화초나 뭐 이렇게 뿌리는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미생물로 이렇게 해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미생물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싱크대 밑으로 바로 그냥 미생물을 키워가지고 그게 좋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사실 친한 친구한테도 야 이거 좋겠더라. 근데 걔는 먼저 설치를 했어. 그 미생물 처리기를? 그래서 걔한테 좀 미안하게 된 게 난 그때 몰랐으니까 분쇄기가 더 좋을 거라는. 그것 더 좋고 나쁘고 그것도 제 주관적인 거예요. 근데 미생물 걔는 설치를 했는데 결국 걔는 좀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걔는 냄새에 민감한 친구인데 후회하는 이유는 냄새 때문에. 그러니까 미생물이 하니까 환경적으로는 되게 훌륭하죠. 이게. 근데 이게 뚜껑을 열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야 되는 거야. 그 싱크대 밑으로. 그때마다 약간의 악취가 올라오는 그러니까 미생물들의 그런 발효되는 냄새가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민감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거 저도 좀 냄새에 좀 그런 게 있으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분쇄기를 한 거예요. 이제 분쇄기는 이제 갈아져서 내려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싱크대 그렇죠. 싱크대에 설치되어 있죠. 설치되는 거죠. 그래서 매우 깔끔하죠. 냄새 전혀 없고요. 뭐 갈려 나가는 거라서 그러니까 갈 때 뭐 소리가 클까봐 걱정하는 엄마들도 있는데 요즘엔 그 소리가 크지 않게 이렇게 막아주는 방음 고무 패킹 같은 것도 있고 뭐 저는 아무튼 만족하고 쓰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음식물 쓰레기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는 돈을 내고 맞아요. 하고 카드 이렇게 찍고 카드 찍고 근데 저희
저희 집은 이제 너무 그러니까 우리 동 말고 저쪽 동에 설치돼서 너무 왔다 갔다 멀기도 해요. 비용은 되게 얼마 안 나오지만 그래서 왔다 갔다 귀찮고 그리고 저는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매일매일 그래 여름에 벌레 꼬이고 그리고 나 갖다 버릴 때마다 물 쭉쭉 흐르고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너무 깔끔해요. 물을 짠다고 짜는데도 그리고 어쨌든 싱크대 주변에 놔야 되잖아 그거를. 맞아, 그게 맞아. 너무 눈에 거슬리고 맞아. 싫잖아요. 근데 너무 깔끔하고 가격도 비쌀 것 같아요. 대략 그 미생물 그거는 요즘에 홈쇼핑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달에 몇만 원에 뭐 20몇 개월 몇 개월 하는 거고 그러니까 100만 원 넘을 거예요 아마. 그쵸? 계산해 보면. 근데 이제 분쇄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저렴한 거는 50부터 뭐 100까지 있지만 저는 제가 산 건 한 70대 정도? 70만 원 안 된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응. 예전엔 더 비쌌겠죠. 근데 지금은 그리고 분쇄기가 혹시나 고장 날까 걱정하는데 진짜 그 모터가 강력해가지고 고장이 잘 안 나고요. 대신 조심해야 되지. 막 그런 그렇지. 닭뼈 닭다리뼈 그런 거 넣으면 안 되고. 안 되는 게 어떤 거예요? 조개 껍데기, 닭뼈 그런 거. 그 딱딱한 거 있잖아요. 뼈류와 뭐 조개 껍질 당연히 안 되겠지. 그런 거. 이외에는 원래는 뭐 양파 껍질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 거는 문제는 그런 건 뭐 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섬유질이 많은 거. 섬유질이 많은 거는 그 사이에 미세하게 낄 수가 있다고 해서 좀 주의하라고 하지만 그냥 다른 거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 그 믹서기와 비슷한 것 같아. 아침에 짜먹는 생즙 그 휴럼 같은 것도 그 섬유질 많은 거와 아닌 거와 같이 넣어야 이게 잘 되듯이 이것도 그런 비슷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요령 거 쓰면 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실수해가지고 그게 건조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건조된 상태에서 막 집어넣으면 물이 있는 상태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을 좀 튼 다음에 그 물을 조금 흘려보내면 그 이제 내려가는 관이 약간 건조해 있다가 이제 약간 수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음식물 넣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그제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되게 아무 생각 없이 쌀이 좀 오래된 쌀이 있어가지고 그 쌀을 엄청 걷다 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을 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가 말라 있으니까 이게 하수구에 막혀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근데 그 기계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수구의 문제가 된 거죠. 제가 뚫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검색을 해봤더니 그 관 밑에 이제 그 싱크대 관을 열어서 그 미스터 펑이라는 게 있어. 탄산가스 알아요? 무슨 가스를 팍 하는 거야. 그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그 기계가 있어. 25,000원. 가격도 기억. 25,000원 SSG인가 거기서 팔더라고. 25,000원에 사면 그 가스 실린더가 있어요. 10개짜리가 와요. 그러니까 가스를 총처럼 쏘는 거야. 그러면 엄청 순간적인 고압 가스가 팍 들어가면서 하수가 팍 뚫리는 거거든요. 와, 언제 뚫린 말에 내가 가서 뚫어줄게요. 그 가스가 10개 왔는데 하나 처음엔 실수로 잘못했고 두 번째 걸 썼어. 그래서 8개가 남았어. 뚫어야 되는 데가 있으면 아니 근데 난 그런 것도 궁금해요. 저도 친구가 이걸 쓰고 정말 자기의 삶이 달라졌다고 말할 정도로 음식물 절기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수박 한 통도 다 넣잖아.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하수도관이 뭐 이렇게 뭐 역류해서 뭐 아랫집이 막혀서 뭐 이런 그런 거랑은 상관없어. 그거는 하수관이 오래돼서의 문제겠지. 이 기계 때문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제대로 안 갈려서 그게 그럴 수는 없어요. 그 구조 자체가 이게 제대로 안 갈린 게 내려갈 수가 없어. 되게 미세한 이 테두리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막힐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막힐 수는 없고. 근데 그게 갈리는 게 정말 갈리는 게 막 얕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도 잘 선택해야 돼. 그 맷돌 방식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맷돌 우리가 하면 정말 미세한 게 갈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맷돌 방식이 더 비싸. 근데 이제 그냥 일반은 이제 덩어리가 클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하는 건 덩어리가 크게 뭐 내려가는 좀 약간 뭐 예전 거라든가 아니면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요즘에는 맷돌 방식이 대세고 저도 그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쓰면서 장단점이 혹시 있다면? 장점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진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 아, 좋겠다. 저기 음식물 쓰레기만 없어져도 정말 너무 편할 것 같아. 왜냐면 그거 하루 종일 걸리적거리잖아. 언제 갖다 버릴까.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애기를 키우면은 애랑 같이 나가야 된단 말이야. 쓰레기를 버리거나 음식물 버릴 때. 네. 그러니까 뭐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상관이 없지만 그 작년에 이렇게 어린이집 다니기 전에 생각해 보면은 쓰레기를 버릴 때 애랑 같이 가야 돼. 맞아. 같이 가야 되는데 얘 잘 때 후루룩 갔다 오기도 애매하고. 근데 우리 같은 여자들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 남자들이 다 버려주는 집이 많아서. 남자들이 남편한테 들려줘야 돼. 남편이 다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많은 청취자들은 굳이 뭐 이게 왜 필요해? 남편이 다 할 건데 막 이럴 수 있어. 그러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 남편들은 안 버린다는 걸로 되지만 가끔은 버려. 가끔은 버리는데 지금은 뭐 완전 해방됐지. 우리 남편은 집안일에 완전 해방된 남자라서 그래서 뭐 불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애 봐주는 거 말고는 집안일을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신혼 때는 다 집안일로 싸울 일도 별로 없죠. 신혼 때는 그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주고 그냥 쓰레기도 버려줬고 뭐 빨래도 널어주고 개주고 막 다 했단 말이야. 청소기도 밀고 뭐 다 했어. 근데 지금 거의 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이거는 남편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석에서도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지. 남편이랑 네가 청소해 뭐해 싸우지 말라고 그럴 바에 기계 하나 사라고 나는 그렇게 강조하죠. 기계가 하면 돼. 왜 굳이 싸워 그걸로. 그러네. 그게 현명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모든 기계가 비싸진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가성비 있는 것도 많고 잘 선택하면 꼭 이름 있는 브랜드를 사야 된다는 생각하니까 그렇지. 뭐 예를 들어 중국 제품이든 국내 제품이든 중소기업이든 좋은 제품은 많으니까 굳이 그러니까 잘 비교하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럼 이거를 사용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는 제가 거의 한 1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1년 정도. 1년 동안 지금 고장난 적은 한 번도 없죠. 이 모터 자체가 뭐 몇십 년 동안 뭐 거의 그러니까 뭐지? 그런 고장률이 없는 그런. 궁금한 거 있어. 그럼 이사 갈 때 어떻게 해요? 그 기사님 오시면 떼서 설치돼요. 외국은 자기들이 다 해. 이건 외국 제품, 저는 웨이스트킹이라는 외국 제품 쓰는데, 그 외국 사람들은 그 자기네가 떼어다 갖다 또 붙이고 다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에 기계 다루는 거에 되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설치 기사님한테 연락해서 날짜 잡고 그럼 설치 기사님이 오셔서 떼서 다시 새우집에 갖다 설치. 그러면은 이제 그 와주시는 출장비 뭐 5에서 10만 원 사이겠지. 그 정도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품목. 네. 다음 품목. 그다음에는 뜨등. 뭘까? 빨래 건조기? 나 이거 너무 사고 싶어. 빨래 건조기는 근데 요즘 너무 흔해져가지고. 그쵸?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우리 집만 없어. 아니 근데 내가 샀을 때는 그렇게 흔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다 있더라고 집집마다. 아니 산지 얼마나 됐어요? 한 3년 넘은 것 같아요. 이게 외국은 거의 필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외국에서는 항상 썼기 때문에 그게 되게 익숙했었는데 한국 와선 다시 당연히 생각 못했죠. 한국에 왔으면 또 오면 또 잊어버리니까. 맞아. 근데 우리한테는 빨래대가 그렇게 익숙하잖아. 근데 저는 왜 하게 됐냐면 이게 널구 개구 저희 집이 그 다용도실이라고 하죠. 세탁실이 너무 좁았어. 그 신혼일 때 아파트 때 너무 좁으니까 이걸 세탁 빨래 대를 어디다 놓기도 막 짜증나고 막 널기도 애매하고 막 햇볕이 그렇다고 막 쨍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막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실에 그걸 빨래를 말려야 되고 또 덜 말르면 냄새 나고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 남편한테 맨날 막 널어달라고 하고 막 개달라고 말하는 것도 막 그쪽도 짜증나고 나도 짜증나고 그래가지고 검색을 했지. 맞아. 외국에서는 이거 당연히 썼던 건데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막 검색을 했더니 저 때는 가스 건조기가 대세였죠. 왜냐면
그 전기 건조기가 그때는 전기세가 많이 나왔어. 그리고 실제 저희 집에 있는 트롬 같은 거는 이미 건조 기능이 있잖아요. 그게 맞아요. 가스, 그게 맞아요. 전기.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만족스럽지 않았거든요.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걸리고 축축하게 나올 때. 맨 처음에는. 맞아, 그래서 맞아. 조금 있어야 이게 맞아요. 돼. 근데 저는 그 외국에서 항상 바짝 마른 것만 경험해가지고 이게 너무 찝찝한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것도 싫고 너무 오래 걸리는 것도 싫고. 그래서 전기세도 많이 들지만 아예 전기는 아웃. 그럴 거면 전기 건조기 살 바에는 그냥 세탁기에 있는 건조기는 써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지 그 당시에는. 지금 많이 기술이 발달해서 요즘에는 전기를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전 이제 그 장단점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전기를 안 써봐서. 근데 저는 가스를 쓰는데 가스는 진짜 단점은 그거예요. 어떤 집은 설치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우리 세탁실의 구조를 사진을 찍어서 그 내가 사고자 하는 기사님한테 보내서 우리 집이 설치 가능한지를 봐야 돼요. 구조가. 그래서 그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는 되는데 저희 집은 이제 그 다용도실의 창문 쪽을 좀 열어놔야 돼요. 그 뭐지? 이 환풍기가 나갈 수 있게. 그거가 그런 좀 단점은 아니지만 불편함? 그러면 세탁기 있죠. 위에다 올려놔요? 저는 올렸어요. 세탁기 위에 바로 올렸고 또 많은 분들은 막 일부러 또 대를 짜서 맞아요. 하는데 저는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바로 올렸어요. 대를 짜면 각자 분리되니까 뭐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대를 뭐 몇만 원 들여서 짜고 뭐 그럴지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 건조기를 설치하니까 제가 한번 그 세탁기 기사님 오셔서 그 청소하는 거 있지. 네. 그거를 불러보려고 분리해가지고 완전 통 분리해가지고 하는 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문의하니까 안 되더라고. 그 건조기를 다 내리고 막 할 수가 없어서 그게 할 수는 있지. 근데 너무 대작업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만약에 저처럼 올린 사람들은 그렇고 뭐 다용도실이 넓어서 따로 놓으신 분들은 뭐 상관없겠지. 근데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통 세탁을 할 만큼은 아니라고, 그리고 관리가 잘 됐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 샀을 때부터 그 세제도 좀 덜 쓰고 세제도 많이 쓰면 되게 더러워지잖아요. 그리고 저는 무조건 다 쓰면 항상 열어놔요. 그래야 안에가 건조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이 괜찮을 것 같다고 그냥 쓰라고 하시더라고. 아니 요즘 미세먼지가 워낙 심해가지고 이제 예전처럼 바람이나 햇빛에 빨래를 못 말리니까 이 빨래 건조기가 그래서 다들 사시는 것 같기도 맞아요. 해요. 근데 직접 건조기 넣어보면 먼지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더 웃긴 건 내가 이 옷을 처음 빠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세탁하는 그 옷들이 뭐 몇 번 빤 거잖아요. 근데도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왜 그러지? 무섭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먼지가 아니라 이제 뭐 이런 옷에 나오는 이런 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색깔이 까맣게 나오고. 특히 나는 이불 너무 건조기 해보고 싶더라고요. 되게 꺼낼 때 뜨겁우리만큼 건조되면 되게 기분이 상쾌하고 애들 옷도 안전하고 그리고 일단 비 오는 날이 최고. 비 오는 날 빨래를 해야 되는데 맞아. 그거를 말릴 때 의미가 없잖아요. 다시 맞아. 냄새 나거나 이러잖아. 아니 진짜 피아레님 말씀처럼 그 얘기처럼 요즘에는 확장된 아파트도 워낙 많고 그 공간의 활용을 막 하려다 보니까 빨래 건조대에 놓을 데가 되게 없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애들이 막 있으니까 맞아요. 건들고 지나가고 이제 나 그거 없이 산 지가 애 태어난 날부터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안 살아봤네요. 부럽다. 애가 막 다 끄집어내고 할 거 아니야. 가만두지 않아요. 가만두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좀 컸을 때는 본인이 널겠다 그러죠. 그치. 우리는 본인이 꺼내겠다고. 근데 높아서 못 꺼내거든요. 네, 그런 건 있죠. 아니 근데 그렇게 넣으면은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다 다르죠. 그러니까 조금 넣으면 금방 되는 거고. 만약에 이불을 넣었다. 어떤 이불을? 아니 그 집 이불. 그 집 이불. 너무 다양한 이불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침대 커버랑 이불 커버 이런 거를 자주 빠니까 뭐 한 3-40분 걸린다고 봐야 되나? 아니 근데 저 지금 되게 놀라운 게 제가 한창 여름에 아이 낳고 여름에 미세먼지 좀 심했어가지고 이불 빨래를 자주 하는데 못해서 드럼에 있는 건조 기능으로 돌렸거든요. 아이 기저귀도 그렇고 해가 돼가지고 돌렸는데 아니 뭐만 넣으면 3시간 30분이야 맞아요, 건조만. 맞아요. 아니 건조 3시간 30분 어떻게 기다려.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 방식도 달라요. 그 트럼, 그러니까 우리 드럼 세탁기에 있는 건조는 수분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물을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스팀처럼? 그치, 스팀 형식.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고, 가스는 스팀 형식이 아니죠. 건조한 바람인 거죠. 그런 거죠. 근데, 가스 건조기는 진짜 뭐 이틀에 한 번 돌려. 우린 또 홈스테이 하니까 홈스테이 하는 애들 매일 돌리거든. 막. 그러니까 거의 우리 집은 매일 돌아간다고 봐야 되는데 한 달에 10,000원도 안 나와요. 가스비. 가스비가? 정말. 그러니까 총 금액이 10,000원도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쵸? 샤워할 때 쓰니 뭐 이런 거 빼고 생각했을 때 한 10,000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 우리가 15,000원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솔깃하네. 그래서 가스 건조기 저는 매우 만족하고 그리고 사이즈가 그러니까 뭐 전 린나이 쓰는데 린나이가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이불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그래서 대부분 그 국내 브랜드 거 사시거든. 그게 더 크다고 실제 클걸요? 아마 1-2kg? 근데 저는 나쁘지 않아요. 이불도 다 하고 다 하니까. 근데 막 옷이 막 줄어서 나온다거나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옛날에 건조기 돌리면 한참 그러니까 그게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건지 물론 이제 니트나 이런 거는 소프트 건조 기능 뭐 이런 걸로 해야 되지. 근데 니트도 저는 그냥 그 애기 거 가디건 같은 거 그냥 돌리거든요. 네. 근데 안 줄더라고요. 근데 주는 제품도 있겠지. 그러니까 옷이 많이 발달한 것 같아, 제 생각엔. 그러니까 기계가 발달한 것보다는 과거에보다 이 옷이 발달하니까 옷이 이제 그런 뭔가 처리를 해도 안 상하게 많이 변한 것 같고 한 번 남편 니트 하나 줄어든 것 같긴 한데 그거 한 번 있었던 것 같다. 근데 미세하게 줄어서 뭐 그렇게 그런 적은 없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 쭈글쭈글 나온다고. 그거는 쭈글쭈글 나오는 이유는 한 번 털어서 넣어야 되는데 그냥 넣어서 그래. 세탁기에서 털어서 넣어야지. 넣을 때 털어서 넣으면은 쭈글쭈글거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쭈글거리는 기준이 그러니까 뭐 이런 뭐 다리미질 안 했을 때 뭐 이런 쭈그런 게 아니라 막 완전 꾹꾹 돼서 나오거든. 그분들은 이제 그냥 넣어서 그렇고 진짜 빨래 널듯이 털어서 넣고 그다음에 용량을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이게 돌아가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구겨지는 거라 용량을 그러니까 적당히 넣어야 얘네들이 공간이 돌아가면서 되는 거라서 그 적당이라는 게 그냥 한번 빨래 세탁기 돌리는 만큼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괜찮다. 아니 그러면 또 뭐 있을까요? 빨래 건조대 말고 인덕션? 인덕션. 이것도 또 요즘 많이 쓰시니까. 맞아요. 근데 저 아직도 헷갈리는 게 나도 헷갈렸지. 하이라이트랑 인덕션 차이점이 뭐예요? 명확하게 말하면요. 하이라이트는 빨갛게 보여요. 그 빨개지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하이라이트예요. 인덕션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 색깔이 보이지 않아.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손을 대도 데이지 않아요. 인덕션은. 근데 하이라이트는 돼요. 돼요. 얼굴도 뜨거워. 요리하면서 하이라이트는 얼굴까지 그 열기가. 우리 집에 있는 게 하이라이트구나. 그쵸. 저는 이사 오기 전에 대부분 하이라이트예요. 있는 것들. 있어가지고 기존에 있던 것들은. 이게 인덕션인지 하이라이트인지 몰랐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그래, 요리할 때 있던. 더워. 근데 그게 그 되게 오래 걸려. 엄청 오래 걸리고 더운데 그게 몸에는 좋은 거래요. 그 원적외선 뭐 이런 그러니까 몸에는 좋은 거래. 근데 난 짜증나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 저는 인덕션 3구짜리를 사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시어머니는 되게 휘슬러를 좋아하시고 휘슬러 거를 오래 쓰셨고 하이라이트를 그 당시 옛날엔 하이라이트였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인덕션 걸 사주셔서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그 휘슬러에서는 3구짜리 인덕션이 없고 그 하이라이트 하나랑 인덕션 2개 이것만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그걸 어머니한테 선물 받았지만 하이라이트는 거의 안 써요. 급할 때만 써요.
근데 급할 때도 너무 오래 걸려서 하이라이트는 잘 안 써요. 그렇게 되면 정말 비교가 되겠네요. 완전 비교되죠. 어. 인덕션은요, 물 끓이는데 진짜 1분도 안 걸려요. 정말? 그 전기 포트 같아. 금방 끓어요. 심지어 너무 넘쳐버려. 그냥 금방 끓어서. 되게 오래 하이라이트는 날새요, 날새 진짜. 날새. 성질나서 못해요. 그래서 아예 안 써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또 뭐가 끓어 넘치잖아? 그 닦기 너무 힘들어. 막 그 밑에 굳어버리잖아. 맞아요. 인덕션은 그리고 약간 그거 뭐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선이 생기지. 맞아요. 그것도 용액 사가지고 긁어야 돼요. 그 있어 기계가 그러니까 긁는 칼날 같은 걸로 긁어내야 돼. 이렇게 뭐 그름 생겨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죠? 자국이 생겨요. 맞아요. 닦아도. 그래서 되게 짜증 나잖아. 맞아요. 근데 하이라이트는 그런 게 인덕션은 그런 게 없어요. 되게 깨끗해. 그래서 나는 만약에 산다면 하이라이트 없는 우리나라 그 백화점에서도 그렇게 같이 되어 있는 걸 많이 팔긴 해요. 근데 저는 기왕 사는 거면 3개 다 쓰는 사람이라면 인덕션 3구가 낫다는 거지. 인덕션이 더 비싸죠. 요즘엔 많이 가격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했듯이 뭐 브랜드도 뭐 일렉트로룩스 막 이런 데도 있고 막 그래. 일본 브랜드 우리나라 브랜드도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그 독일 브랜드도 뭐 많이 있고. 근데 제가 2년 전에 사러 산 거거든요. 그때도 가격이 100만 원 안 했어요. 그런 하이라이트 플러스 뭐 인덕션 이런 것들.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더 싸겠지. 인덕션이 이렇게 아이 키우는 집에서 이렇게 하는 게 가스는 냄새가 난다 그래가지고. 당연하죠. 그거 치매에도 문제되잖아요. 가스가 이렇게 딱 켤 때 그 가스 냄새면 새잖아요. 그럼요. 저도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예전 집은 가스레인지여가지고 이렇게 불을 탁 켜면은 키는 순간 아침에 그 가스 냄새 먼저 맡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너무 싫었는데 저희 엄마는 이제 환갑이신데 저희 집 와서 저 산후조리 때 쓰셨잖아. 바로 똑같은 거 저랑 바꿨잖아요. 치매 걸린다며. 써보니까. 네. 맞아. 그리고 안전하지. 그 아이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손을 그쵸? 요리하고 있는데 손을 이렇게 한다거나 했을 때 위험하잖아. 가스레인지는. 맞아. 근데 인덕션은 사실 그렇게 해도 위험하지도 않고. 아니 그러면은 쓰면 되는 그릇 안 되는 그릇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마트에서 파는 냄비 싼 냄비들도 인덕션 다 되는 게 많아요. 물론 사기 전에 확인을 해야 돼. 그 프라이팬 뭐 뒤편이나 아니면 뭐 그런 문구들에 인덕션 사용 가능인지 아닌지가 다 써 있어요. 대부분 요즘에는. 근데 웬만한 거는 진짜 싼 후라이팬도 인덕션 가능한 것들도 많고 그런 거지. 저는 다 스테인레스 쓰거든요. 그러니까 냄비도 스테인레스, 뭐 후라이팬도 스테인레스 그런 거는 다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돼. 뚝배기, 그치. 근데 난 뚝배기 요리를 안 하니까 난 그렇게 요리를 잘하지 않으니까 뚝배기 요리를 안 하기 때문에 뚝배기는 안 되지. 뚝배기는 안 돼요. 근데 웬만한 건 다 돼요. 그러니까 난 뚝배기 요리를 정말 해야 된다. 그럼 하이라이트 플러스 인덕션 그래서 하면 되지. 하이라이트는 뚝배기 가능해요?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게 많은 것 같아. 하이라이트가? 하이라이트 플러스 인덕션이 많은 이유가 그걸 포기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그 전기료가 특별히 많이 나온다고 느끼세요? 저는 실은 예전에는 가스레인지 썼었기 때문에 근데 이 집에 와서 그렇게 크게 막 한다고 느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리를 많이 안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가끔 제가 오래 끓이는 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딸기잼을 만든다거나 무슨 잼을 만든다거나 뭐 이렇게 저는 수육 우수분 수육 그런 거 자주 해 먹거든요. 그런 거 되게 오래 끓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요리를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이 쓰는 편이잖아. 근데도 저희 집 총 전기료가 3-4만 원대란 말이에요. 아니 그 집에 그렇게 뭐가 많은데도 저희 집은 진짜 멀티선이 정말 아니 여러분들 그 피아레님 집 한번 구경 오고 싶으면 페이스북으로 신청해 보세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여기는 신청하세요. 하이마트예요. 예전에 제 후배가 도라에몽 집 같다 그랬나? 저는 도라에몽이 뭔지 모르지만 언니 집은 도라에몽 집 같아요. 없는 게 없어요. 맨날 이랬어요. 오만 전자제품 다 있잖아요. 근데 총 저희 집 전기료가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덕션의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은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 물건으로 넘어간다면 저는 이거 너무 사고 싶어요. 다 사고 싶어. 지금 말한 거 다 사고 싶은데 오늘 또 저기 정 작가 남편분 방송 들으셔야겠네. 순위를 매기자면 저는 이게 너무 사고 싶어.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 아니 로봇 청소기 근데 사고 싶으면서 한참 살려고 또 이렇게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물건을 장애문을 못 넘어간다라든지, 막, 침대 구석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다든지, 이런 얘기 너무 많이, 왜 우리 우스갯소리로 막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다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없어요. 제가 십몇 년 전에, 네. 싱글일 때, 십몇 년 전에 처음 우리나라에 나왔던 로봇 청소기를 우리 엄마를 사줬어요. 그때 엄청 비쌌는데. 효녀네? 나 싱글 때는, 엄마한테 뭐 많이 사줬어. 나는 그 효심을 돈으로 해결했었어. 그러니까 모아둔 돈이 없었지. 근데 아무튼 그때 15년 전에 엄마한테 사줬는데 그때 그 아이는 거의 미친 아이였죠. 이게 뭐 되는 건지 마는 건지 뭐 막 껐떡하면 뭐 그 AS 센터 가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장고장이 많다고. 껐떡하면 안 되고 뭐 껐떡하면 안에 뭐 껴서 안 되고 뭐 방향 감각 잃고 막 그랬죠. 엄마한테 욕 엄청 먹었지. 이걸 돈 주고 샀냐면. 그랬는데 그러다 이번에 산 거예요? 저희 한 2년 됐나? 근데 제가 사려고 검색했을 때는 전 세계? 그러니까 미국에서 1위 하는 브랜드예요. 니토라고. 원래는 그 우리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아는 브랜드, 미국 브랜드 그 뭐지?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거였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니토라는 걔가 인공지능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로봇 청소기를 만드니 워낙 인공지능이 좋은 거죠. 그쵸. 그래서 걔네가 1위에서 너무 잘 완벽하게 청소를 한다라는 거를 제가 검색을 해서 직구를 했죠. 진짜 잘하는 거예요, 얘가. 아니 근데 왜 아이 있는 집에는 장난감이면 이렇게 장애물이 유독 많잖아. 그러니까 그런 집은 그거를 한번 바구니에 다 담은 다음에 해야지. 그치. 그거가 다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게 안으로 들어가 너무 있고? 작으면 들어가지만 이제 웬만한 거 이렇게 튕기겠지. 그러면 더 집이 어지러워지겠지. 근데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는 저는 주변에서 저한테 많이 사고 싶다고 물어보면 저는 그 사람에 따라서 사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어질러져 있는 집은 이거를 돌리기 위해 전에 청소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렇죠. 그리고 집에 뭔가 물건이 많은 사람은 그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약간 집에 물건이 많지 않고 이렇게 뭐 침대든 뭐든 이렇게 좀 공간이 좀 좋고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집에 크기가 약간 여유가 좀 있어야지 돌리기 좋을 것 같아. 아니 작은 집이 더 유용하기도 하죠. 그래요? 왜냐하면 만약에 원룸 사는 싱글들은 아마 유용할걸? 방이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방 2개, 3개 있는 집들은 얘가 딱 방을 다 들어갔다 놔야 되잖아. 그게 이제 제가 썼던 제품은 완벽하게 다 들어갔다 나와서 다 깨끗하게 되는데 안 그러는 이제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방에 가서 삑삑삑삑 소리나 못 찾아가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집이 작은 집은 오히려 더 얘가 기억하기 좋다는 그렇죠. 거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썼던 제품 같은 경우는 첫날은 어리버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사놓고 실망해. 아이 뭐야 이런데 그러면 안 되고 이게 쓰면 쓸수록 얘가 메모리가 기억한단 말이에요. 이 집에 대한 상태를. 그래서 쓰면 쓸수록 똑똑하게 청소하거든요. 아니 요즘에 이 기계 그래서 저기 그 미국 브랜드 쓰인다고 했지만 샤오미 브랜드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 샤오미를 사볼까 해요. 왜냐면 제 거가 저 그 직구에서 한 60만 원 정도 그 당시에 2년 전에 샀는데 우리 딸이 꽃에 물을 주겠다며 물을 한 바가지 우리 니토에다가 부었어요. 그래서 지금 니토 물 마시라고? 그래서 사망하신 듯해요. 그래서 제가 말려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다시 충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충전이 잘 안 되는 걸 보니 사망하신 듯해요. 50 몇만 원짜리 2년도 안 됐는데 지금. 아니 너무 똑똑한 아이였는데. 저희 방송에도 출연하셨던 분이긴 한데 그 그로잉맘 그 헤라님 헤라님 그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샤오미 샀대요? 샤오미 너무 칭찬하는 거야. 너무 좋다고. 저는 공기청정기를 샤오미를 샀거든요. 네.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잠깐 공기청정기 말씀드리면 엄청 비싸잖아요. 저도 검색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에는 필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기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몇백만 원 또는 100얼마짜리 기계를 사서 필터도 막 몇십만 원짜리를 자주 바꿀 수 있느냐. 전 아니거든요. 차라리 샤오미를 사서 필터 5만 원대인가 그래요. 그걸 차라리 자주 가는 게 나는 낫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도 있어. 메이드 인 차이나 너무 싫고 그런데 내가 그 샤오미 걸 사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싸게 사서 디자인도 이뻐요. 샤오미 디자인도 이쁜데 싸게 사서 필터를 저는 자주 뭐 6개월에 한 번 갈 필요도 없어 원래는. 샤오미 공기청정기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돼요? 10몇만 원이요? 정말? 12만 원? 3만 원? 그래서 저는 일단 시험 삼아 하나를 샀어요. 제 거는 또 그 보통 사람들이 쓰시는 샤오미 2보다 더 큰 용량 프로라는 용량이에요. 그래서 18만 원이에요. 뭐 한 5만 원 더 비싸. 그리고 더 커. 그거는 이제 거실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이에요. 전 일부러 그걸 하나를 사봤어요. 그리고 마음에 들면 방 것들도 사려고. 그래서 그걸 샀는데 만족해요. 디자인도 이쁘고. 그러니까 뭐 성능을 제가 뭐 테스트할 수는 없어요. 뭐 아직 제가 그런 측정기가 없거든요. 근데 뭐 그냥 제 심리적인 위안은 되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러면은 방 것들도 샤오미를 사면 필터는 같아요. 그러니까 필터를 한 번에 이제 사서 갈고. 저는 이런 게 더 나은 것 같아. 저도 막 100몇만 원짜리 성능 좋다는 거 알아보고 그랬었는데 일단 디자인도 마음에 안 들고 너무 필터 값도 비싸고 해가지고 일단 공기청정기는 그래요. 로봇 청소기는 그래서 저는 집의 구조에 따라 사셔야 될 분이 있고 예를 들어 막 그런 아기 키우셔서 매트 많이 까신 높은 매트를 많이 까시는 분들은 걔 올라가요. 충분히 매트 위에도? 그럼요. 올라가죠. 이게 국내 제품이나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요즘 것들은 똑똑해서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이제 아무래도 힘들어하겠지. 근데 그런 집들은 좀 비추? 아니 근데 걔가 빨아들이는 힘이면 그 빨아들이는 막 종이도 빨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청소기로 대충 이렇게 청소하는 정도까지도 걔가 흡입이 될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로봇 청소기는 막 그냥 먼지나 머리카락 정도라고만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지 흡입력이나 이런 거는 어떤지.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한 종이 조각 같은 건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큰 청소기를 쓸 때와 같다고 전 생각해요. 아니 명암 사이즈라고 생각해봐. 명암이 떨어져 그런 있어. 건 안 되겠지. 그런 건 안 되겠죠. 그런 건 안 되겠죠. 그런 건 밀어내겠지. 얘가 빨려 들어간다기보다는 밀어내겠죠. 근데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큰 것들은 한번 주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청소기를 돌리기 전에 밖에 나가기 전에 돌리고 나가지만 일단 집을 한번 싹 보면 그런 걸릴 것 같은 건 전 다 소파 위에 올린다거나 침대 위에 올린다거나 일단 다 올려놔요. 큰 것들은. 그 다음에 돌리고 나가요. 그러면 얘가 완벽하게 집까지 딱 들어가 있지. 저는 그런 요즘에 산후 그걸로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지는 거야. 그런 건 완벽하죠. 그런 건 완벽히 깔끔하죠. 걸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안에서 막. 그러니까 저는 로봇 청소기는 일주일에 한 번 돌리는 분한테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 돌릴 자꾸 분. 눈에 보이잖아. 그러니까 매일 돌릴 분한테는 얘가 너무 효자야. 걸을 때 그 뽀송함이 그 미세먼지나 머리카락이나 이런 맞아. 그런 게 완벽해요. 그래서 로봇 청소기는 매일 돌리는. 그러니까 저는 청소기를 로봇 청소기만 쓰지 않아요. 로봇 청소기는 그렇게 매일이나 또는 이틀에 한 번 돌리는 걸로 쓰는 거고. 그래도 완벽하지 않은 구석들이 있잖아. 네. 청소기가 못하는 구석이나 뭐 그리고 어느 날은 한번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는 그 무선 청소기를 쓴단 말이에요. 무선 청소기로 내가 직접 구석구석 다 해요. 그러면 마음도 깔끔하지. 로봇 청소기를 만 쓰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 사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청소기 다 필요 없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데일리로 그냥 급할 때 로봇 청소기 내가 하기 싫을 때 하는 거고 내가 직접 하는 거는 저는 무선 청소기도 추천해요. 선 없는 게 너무 신세계예요. 무선 청소기도 저도 한 5년 됐는데 그 선 여기 꽂았다가 저기 꽂았다가 하는 거 너무 귀찮잖아요. 불편하죠. 그리고 막 줄 이렇게 끌어다녀야 되고. 그리고 그런 거 있어. 애들이
놀면은 그치, 위험하지. 뭔가 이렇게 그리고 꼭 뭐가 남아있다? 그걸 매번 줄을 꽂고 맞아, 이렇게 하기가 맞아.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무선 청소기도 강추. 응, 그 과자를 핸디형. 먹어도 다 흘리잖아요, 애들은. 그러니까 저는 애기 태어나서는 응. 핸디형 많이 진짜 잘 쓴 것 같아. 그러니까 무선 청소기 뭐 일렉트로룩스 전 처음에 썼었는데,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는 그렇게 조금 흘린 데만 돌릴 수가 없잖아요. 다 돌릴 때 하는 거잖아. 근데 그런 무선 청소기는 진짜 아기가 흘린 거 그때 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전 두 가지 다 잘 쓰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로봇 청소기는 필터 청소는 어떻게 해요? 필터를 사야죠. 아, 필터 주머니가 따로 있어요? 그걸 아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터는 그러니까 그 무선 청소기랑 그러니까 청소기랑 똑같아요. 주머니가 아니라 그 필터와 그냥 먼지가 담겨져 있는 게 있어요. 먼지가 담겨져 있는 건 버리는 거고 필터는 어느 정도 쓰면 이제 교환하는 게 좋고 비슷해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궁금한 거 또 하나 이 물건 있어요. 로봇 물걸레 청소기. 아, 얘가 또 효자줄. 나는 이거 너무 이거 완전 이것도 강추죠. 저는 물걸레질을 약간 내가 해야지 속 편한 거라서 실은 둘째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진짜 바닥을 내가 손으로 했어. 누구를 위하여? 그러니까 늙으면 본인이 후회한다? 그렇게 했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둘째를 임신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밀대로 밀었는데 너무 찝찝해. 뭔가 찝찝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거 많이 쓰잖아요. 그 자동 물걸레 밀대 알아요? 칙칙 물 나오는 거예요? 아니. 아, 저 쓰는 거? 저 두 개 다 쓰는데 전 휴스톰 거 쓰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막 돌아가. 저 두 개 다 쓰죠. 아, 그건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물걸레 로봇 청소기는 네. 귀찮을 때나 똑같아. 귀찮을 때나 오늘 그렇게 많이 더럽지 않아. 그러면은 걔를 돌려요. 그럼 걔가 열심히 열일해 진짜. 잘 닦여요? 그럼요. 걔도? 그럼요. 그러면은 되게 뽀송뽀송해. 근데 얘도 매일 그렇게 얘로만 하기에는 내 마음이 찝찝한 부분들이 있어. 그러면 저는 그 휴스톰 그 돌아가는 물걸레 청소기를 그것도 무선이에요. 내가 미는 거죠? 그렇죠. 내가 밀지만 얘가 정말 손가락 하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근데 궁금한 게 어느 게 더 잘 닦여요? 당연히 그 그러니까 무선 물걸레 청소기가 당연히 내가 원하는 곳을 여러 번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가 흘렸는데 거기가 자국이 났어. 그러면은 되게 신기하게 로봇 청소기도 그 자리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닦이긴 해요. 그지만 내 눈으로 보고 정확히 닦이는 거는 이거긴 하죠.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자주 청소하는 사람은 로봇 청소기 하나로도 훌륭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맞벌이라 자주 청소를 못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직접 한번 해야 되지. 얘는 이 물걸레 청소기나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들은 이제 자주 할 때 유용한 거고 이렇게 몰아서 하시는 분들은 이미 좀 약간 찌들어 있거나 막 이러면 그러니까. 걔들이 힘들어하지 로봇들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직접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전 네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저는. 아니 만약에 정말 하나만 사야 된다. 그 네 가지. 네 가지 중에 그러면 뭘 추천할 것 같아요? 네 가지 중에? 네 가지 중에. 그러니까 무선 청소기, 무선 물걸레 청소기, 로봇 청소기, 로봇 물걸레 청소기 중에. 너무 소중한데 다. 버릴 수 없는 아이들이야? 나 버릴 수. 근데 넷 중에 진짜 필요한 거는 물걸레 로봇 청소기지. 물걸레 로봇 청소기? 아니, 그냥 로봇 청소기도 너무 필요한데. 이게 로봇 녀석들은 나는 다 필요한 것 같아. 네. 오히려 그것보다요? 무선보다? 네. 왜냐면 걔네들이 한번 하면 사실 크게 청소할 게 없어요. 그냥 진짜 모서리 같은데 걔네들이 못 들어가는 공간 이런 데 말고는 걔네들이 완벽하게 하거든요. 로봇들이.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런 걔들이 기계가 못 들어가는 부분만 내가 진짜 물티슈로 닦아내도 사실 완벽한 거거든. 따지면. 그러니까 나는 로봇 녀석들은 필요하지. 근데 그거 지금 제가 로봇 청소기가 고장 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그러니까 무선 청소기로 제가 한 다음에 그 로봇 물걸레 청소기를 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봇 물걸레 청소기가 더 유용한 상태죠, 지금은. 로봇 청소기가 고장난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걸레질은 걸레질은 사실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로봇이 되게 더 고맙게 느껴지는 거? 근데 그냥 청소기는 사실 내가 맘만 먹으면 슝 한번 청소기 하면 되잖아요. 근데 걸레는 힘드니까. 그래서 물걸레 로봇 청소기가 좋은 것 같네요. 가격은 어느 정도예요? 물걸레 로봇 청소기는 별로 안 비쌌던 것 같은데 3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나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많이 쓰실 것 같아. 그 마지막 우리가 추천할 수 있는 물건인데 식기세척기요. 식기세척기는 많이 이제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사람 성향에 따라 달라요. 근데 나는 진짜 한 번 썼거든요. 집에 빌트인이 있어서 근데 한 번 썼는데 그래봤자 내가 에버라고 넣는데 이거 굳이 이거 넣어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못 믿어온 사람도 있어. 이거 이 기계가 얼마나 깨끗이 하겠어?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다 넣는 것도 일이야, 빼는 것도 일이야, 뭐 다양하지. 그리고 뭐 애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게 사람마다 달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면 안 돼. 근데 안 쓰게 돼. 애벌의 기준이 어느 정도에서 넣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빨갛게 우리가 만약에 뭐 매운탕을 먹었어. 매운탕을 그릇에도 묻고 냄비에도 이미 다 묻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순서를 말해줘봐요. 사실은 그냥 넣어도 돼요. 그냥 넣어도 깨끗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런 경우에는 그 식기세척기 내부도 더러워진다는 거죠.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야. 전 그게 싫어요. 그 식기세탁기 안을 매일 전자레인지도 어느 정도 닦아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그 안에도 가끔 닦아줘야 되는데 전자레인지도 안 닦은 지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나도 엄마가 얼마 전에 닦아줬어 와서 나 발목 아프다고. 근데 그게 귀찮은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싫어서 그 흐르는 물에 한 번씩 다 이렇게 이걸 흐르는 물에 약간 씻겨 내린다고 하나? 그러니까 내 손에 물 안 묻힐 정도로 그냥 씻기는 물에 휘잉휘잉 해가지고 다 넣어요. 그러면 식기세척기 안에도 청소 자주 안 해도 될 만큼 깨끗하고 그릇도 더 깨끗하게 되고. 그러니까 애벌이라는 게 세제 칠을 해서 넣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저는 그런 빨간 거 묻어 있는 거. 근데 왜 밥풀 이렇게 밥그릇에 약간 이렇게 굳어 있는 거 이런 것은 어떻게? 그러니까 식기세척기를 쓰시는 사람은 식사 후에 바로 사용할 성격이어야 돼. 묵혀놨다가 하시는 분은 그 굳은 거는 우리가 손으로 해도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걔가 어떻게 돼? 걔는 물살로 하는 애잖아요. 물살로 하는데 그걸 못 띈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경험은 없는 게 저는 오늘은 식기세척기 써야겠다 그러면은 저는 바로 밥 먹고 바로 그러면 오늘은 식기세척기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뭐예요? 피아레님? 설거지 하기 싫을 오늘은 귀찮을 때 또는 많을 때. 아까 저는 3-4개도 넣어도 되는데 3-4개는 넣기가 애매한 거야. 그래서 3-4개 나올 때는 뭐 밥그릇 2-3개 이런 거는 그냥 대충 씻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우리 세 가족이 밥을 먹었다. 그러면 좀 개수가 나오잖아. 그런 날은 이제 돌리고 나랑 애기랑 먹었다. 그러면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손님 올 땐 유용하고 손님 올 땐 무조건 너무 많으니까.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처음 딱 넣었을 때? 한 4-50분? 4-50분. 네. 근데 나 이것도 궁금해. 어떤 세제를 쓰는지. 저는 최대한 천연세제. 천연세제. 그러니까 넬리 것도 있고요. 저는 이제 넬리 건 아니지만 전 뭐든지 액상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세탁세제도 저는 가루보다는 액상. 그것도 액상을 좋아하니까 액상도 그런 천연 재료가 있어요. 넬리는 가루거든요. 네. 저는 그거 쓰니까 사실 행여라도 덜 씻겼다 하더라도 몸에 해롭지 않으니까 그 그릇을 쓸 때. 근데 이제 저는 식기세척기가 저보다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얘가 살균이나 건조가 그쵸?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세균들이 죽는 건데 우리가 설거지해서 엎어놓으면 건조되는 과정에서 이제 세균이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렇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식기세척기가 더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하는 것보다.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맨날 손목이 아픈 사람은 그쵸.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 집안일하는 주부라면 손목 통증에 시달려 본 적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설거지, 식기세척기만 맡겨도 정말 좋은 것 같고, 아니 우리 지금 알아본 식기세척기나 뭐 빨로 건조기나 로봇 청소기가 이 집안일을 덜어주는 신의 가전이라고 불린대요. 근데 저는 참 민망한 게 다 있잖아, 기계가. 근데 손목 지금 2달째 내가 병원비만 지금 100 얼마가 나왔어. 아니 그 육아해서 그래. 이것까지 다 했으면 완전. 우리 남편이 생각할 때 얼마나 웃길 거야. 다 돈 주고 사놓고 또 팔목은 왜 아파가지고 병원 다닌다고. 아니 진짜 우리 다 읽고 다 써본 피아레 언니가 추천하는 그 7가지였죠, 지금 총. 네. 총 7가지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제 제 SNS에 올린 건데, 7가지라고. 사실은 다 올리고 싶었어요. 근데 다 올리면 너무 웃겨가지고 그냥 탑 7, 왠지 7이 마음에 들어서 일부러 7개를 고른 더 거예요. 있어요? 더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아까 공기청정기도 그렇고, 사실 저는 가습기도 저는 스팀식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내 스팀 있나? 스팀형. 있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따뜻한 스팀형 가습기. 국내 거 있나요? 근데 세균 번식이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닦기 힘들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쓰는 건 조지루시 그건 일본 직구 해야 되는데 그거는 밥솥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씻기도 편하겠네요. 완전 편하죠. 그냥 밥솥 안에 우리 쿠쿠나 이런 것처럼 안에 열어보면 밥솥 있잖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그 안에가 그럼 스텐이에요? 네. 스텐이었던 것 같은데? 스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런 세균 번식 이런 문제 없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는 따뜻한 스팀, 어른도 마찬가지고, 저같이 저희 부부처럼 비염 있고 이런 사람은. 그 한창 왜 겨울이면 아이들이 많이 아파서 그때 가습기 스팀. 알아보잖아요. 그때 스팀이 최고예요. 그때 막 카페면, 엄마들 가는 카페면 거기서 추천하는 게 그 브랜드더라고요. 저 때문에 제 친구들 직구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폐 약한 아이들, 그러니까 기관지 약한 아이들은 가습기 틀어주는데 그게 오히려 더 악화되거든요. 기침이, 맞아요. 저희 왜냐하면 딸이 그 그래요. 찬기운이거든요. 맞아, 찬기운을 그러니까 폐나 기관지가 안 좋은 사람은 찬기운을 넣으면 안 돼요, 몸에다가. 근데 모든 가습기는 찬 스팀이란 맞아요. 말이에요. 근데 폐가 안 좋고 기침, 특히 밤새 기침하는 감기 걸린 사람은 따뜻한 스팀을 방을 가득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습식 사우나 가면 따뜻한 스팀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주면요, 잠도 너무 잘 자고 기침 한 번도 안 하고 자요. 그리고 아침에는 많이 회복되어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도 사실은 폐는 건조한 게 습한 게 좋대요. 그래서 평소에도 틀고 자면 좋대요. 어른이든 애든. 저는 근데 제 애한테 많이 효과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애가 좀 목이 안 좋아 보인다? 그럼 전 무조건 밤새 진짜 제가 잠자기 힘들 만큼 습하게 틀거든요. 아니 저는 가습기를 샀는데 저희 집에 있는 가습기가 그렇게 찬바람이 나오는 가습기라서. 다 그래요. 저 처음엔 그랬어요. 저 그거 샀어요. 아이가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그거를 껐지. 끄면은 너무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빨래를 넣어내, 마네. 저도 다 해봤죠. 저도 다 했어요. 다 하다가 그러니까 아기 때 다 해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야. 맞아요. 그래서 검색의 끝에 따뜻한 스테이크. 그래서 저는 냄비에 끓였어요. 그거 사기 전에는 아기 방에다가 그 하이라이터 휴대용 하이라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하이라이터에다 냄비에 밤새 물을 끓였어요. 습하게 해주려고. 따뜻한 스팀을 해주려고 밤새 냄비에 끓였는데 위험할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괜히. 뭐 우리가 건들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물을 끓고 있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냥 직구했죠. 한국에 안 내가 판권을 갖고 와서 한국에 팔까? 그럴까? 우리 돈도 없는데? 우리 협찬해줘. 일본 가서 알아봐야겠다. 아니 근데 그 가격은 어느 정도예요? 가격도 한 10몇만 원대 할걸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근데 너무 세척도 편하고 구연산으로 한번 거기 또 세척 기능이 있어. 버튼. 구연산 넣고 물 넣고 그 세척 기능 한번 누르면 끝.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살 수는 없고 어쨌든 직구를 하는데 직구에서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요즘 직구는요. 2, 3일이면 와요. 그래? 요즘 직구 좋은 사이트가 너무 많아요. 저는 최근에 놀랬던 게 최근이 아니라 한 몇 달 전에 큐텐인가 뭔가 하는 직구 사이트가 있어요. 깜짝 놀라서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뭐 직구 너무 쉬워요. 그냥 우리나라 뭐 옥션 이런 거 하듯이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막 배대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알아서 다 해줘요. 그러니까 요즘엔 직구가 진짜 쉬워요. 이번 겨울도 또 어떻게 나나 고민했는데 빌려줄게. 일단 써봐요. 예린이는 사실 안 쓴 지 1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빌려줄게요. 너무 괜찮다. 아니 오늘 이렇게 한번 쭉 봤는데 내가 나한테 필요한 거가 좀 약간 추려지는 것 같아요. 모두 다 사고 싶긴 하지만 나한테 내가 정말 필요한 게 저는 약간 정리가 되는 느낌?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제가 최근에 만들었는데 카카오톡에 엄마의 시간 시즌2 치면 네. 친구로 떠요. 언제 만들었대요? 며칠 전에 심심해서 아니 왜 만들었냐면요. 네. 저희가 맨날 댓글 달아주세요 하는데 댓글을 안 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보여지는 게 싫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또 접근성이 너무 힘든가. 그래서 카톡은 매일 하실 테니까 좋은데요? 카톡으로 질문을 보내거나 또는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정 작가 뭐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게 카톡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저 피아리 언니가 열심히 답해줄 겁니다. 해줄게요. 카톡에 친구의 네. 엄마의 시간 시즌2 치면 저희가 나옵니다. 그렇죠. 언니 어떤 브랜드 쓰세요? 이런 거 다 되는 거죠. 제가 다 답해드릴게요. 그 대신 후원금 좀 주세요. 아니 정말 왜냐면 육아가 힘드니까 내 몸이 힘들고 육아가 맞아요. 힘드니까 남편이랑 또 짜증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사일이면 청소까지 이게 정말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꼭 필요한 거 하나 정도는 구입해 하는 것도 정말 내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요즘 가사 도우미 분들도 요구한다더라고. 누구네 집은 무슨 청소기 쓰다던데 막 이렇게 그거 사달라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도우미 쓰시는 분들도 사야 되고 산후 도우미 오셨던 분이 요즘은 다 이거 쓰는데 물걸레 이거 그러니까. 하는데 이 집에는 없다고. 제 친구도 그래서 샀더라고. 그러니까 도우미를 쓰셔도 사야 되고 내가 청소해도 사야 남편이 하기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남편도 어쩌다 한번 주말에 도와줄 때 되게 기꺼이 도와줘. 그쵸? 쉽잖아. 기구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두에게 좋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돈이 좀 든다는 거가 단점이지 괜찮아요. 근데 오래 쓴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네. 아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공지 하나만 드릴게요.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며칠 후죠.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10월 15일 서울시청 바스라콜에서 엄마들은 다 모여라. 엄마, 아빠, 아이들 모두가 함께하는 맘껏 콘서트 3를 진행하겠습니다. 작년에 오셨던 분들은 또 기억나세요? 기억하실 건데. 정말 처음이라서 많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또 처음이라서 재밌었던 콘서트였어요. 네. 저희가 벌써 3번째 맞이하는 맘껏 콘서트를 준비하는데 또 처음 했던 곳이기 때문에 어떤 기분이 들까. 근데 아직 실은 다 준비된 게 아니어서 어떨지 저희도 궁금하긴 한데 저희 이렇게 듣기만 하지 마시고 주말에 놀러 오세요. 같이 아이들 손잡고 아이들이 무대에 난입해도 좋고요. 그럼요. 서서 노래 불러도 되고요. 아기띠 울어도 하고 됩니다. 같이 노래도 부르고 네. 아이가 거기서 소리 질러도 되고요. 네, 누구 하나 눈치 보지 않아도 돼요. 그럼요. 저희 그냥 청취자분들과의 그냥 만남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저희 말이 콘서트지 정식 막 유명한 가수가 와서 하는 건 아니고요. 또 저희 작년에 해주셨던 가수분들도 오시고 또 구연동화 해주시는 선생님도 와주신다고 하고요. 그냥 저희끼리 재밌게 놀아봐요 한번. 엄마의 시간 나들이라고 생각하셔도 네, 나들이라고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하면 네, 그러면 언제 10월 15일 일요일 네, 1시 2시입니다. 2시입니다. 나 1시부터 가서 기다리려고. 아니, 정작한 1시에 와야죠. 리허설을 해야 되니까. 1시에서 2시는 리허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작간 1시 맞고요. 네. 예, 여러분들은 2시까지 시청 지하 1층에 바스라콜이 있습니다. 바스라콜 글로 오시면 됩니다. 저희 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다시 또 공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다 같이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정작가 1시에 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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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의 시간 SNS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엄마의 시간 있습니다. UMMASIGAN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마무리 할까요? 네. 괜찮아? 다 괜찮아. 감사합니다.